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수족 냉증. 겨울이 다가올수록 더 고통스러워지는데요. 특히 근력이 부족하고 호르몬 변화가 많은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손발에 땀이 많이 차는데 이제 심하면 이렇게 손을 모으면 땀이 고여요. 평소에 다리가 되게 많이 붓고 종아리가 이제 뭐 일을 마치거나 집에 갈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이 부어 있어서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많지만 체온이 떨어지고 순환이 잘 안 된다는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는데요. 수족냉증은 특별히 추위를 느낄 만한 온도가 아닌데도 손발이 차다고 느껴진다거나 겨울에 온도가 내려갔을 때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다라고 느끼는 질환을 말합니다. 손발뿐만 아니라 아랫배나 무릎으로 증상이 나올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여름에 전기장판을 켜거나 양말을 신어야만 잠을 잘 수 있다거나 겨울철에는 손발의 색이 변하면서 통증까지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발의 색이 변하거나 통증까지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방치하면 동상이나 궤양, 괴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추운 겨울을 더 시리게 만드는 수족냉증. 과연 치료가 가능할까요? 개인 체질에 맞는 한방 치료로 체내 순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한의사 정진욱 원장.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해 수족냉증을 치료하고 차가운 손발에 따스함을 전하는 한의사 강영주 원장.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는 길. 이제 22개월이 된 김휘서 군이 놀이터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의 매 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인데요. 하지만 직접 겪어보니 엄마가 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육아 하시는 분들이 느끼실 건데 제가 없어요. 내가 없어지는 삶.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단독 홀로 몸으로 그냥 어디 갔다 오는 거 그런 것조차도 되게 힘들거든요. 아기가 안 떨어지고. 근데 일하고 와서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저는 육아가 시작되니까 진짜 이걸 언제까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 그런 것도 있어요. 특히 일과 육아를 함께 해내고 있기에 더 힘에 부치기도 합니다. 퇴근 후 아이와 놀아주다 보면 체력적인 한계에 다다르는데요. 출산 후 달라진 몸도 문제입니다. 몸의 기력이 떨어지면서 예전엔 없던 수족냉증까지 생겼는데 이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호르몬의 변화도 심해졌죠. 저는 생리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예전에는 좀 배가 아프고 그랬다며 그야말로 진통? 그게 일주일 전부터 해서 내 몸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 걸 느꼈었어요. 겨울에 춥고 그리고 딱 생리하기 전에 오한 드는 거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하루 종일 꿉꿉한 느낌, 몸이 찌뿌둥한 느낌은 있는데 한번 오한이 들고 여름에도 좀 춥고 그랬었어요. 그게 주기별로 돌아오니까 여자들은 그 주기 때마다 나 또 그 아픔을 겪어야 되는구나. 근데 아기도 있으니까 아기 돌보면서 내가 아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더라고요. 수족냉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출산이나 폐경과 같은 호르몬 변화도 한 원인이 되는데요. 약해진 몸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한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약은 선생님이 수족냉증 관련 질문이 한의원 가면 되게 질문지가 많잖아요. 거기에서 제 체질을 아주 세분화해서 나눠주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일 건데 이번 약은 이런 맛이 들 거다. 그리고 이런 걸 많이 넣었으니 좀 이런 부분에서 개선이 될 거다 하셔가지고 생리 시작하기 전에 2주 전에는 좀 한 3포씩 먹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침 저녁으로 한 포씩 챙겨 먹고 이렇게 하자 해서 저는 이제 어차피 치료하는 김에 효과를 보자 해서 꾸준히 챙겨 먹었죠. 8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수족냉증과 생리통을 치료해야 되는데요. 근데 평소 자궁내막증까지 있어서 치료가 될지 걱정이 컸습니다. 건강을 염려하게 되고 좀 몸이 불편하면 사람 생활하는데 평소 생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출산 후에는 모든 여자들이 대부분 겪으실 것 같은데 몸이 무겁다든지 뭔가 어디 한 군데가 고장이 났구나. 그런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뭐 골반이 틀어진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꾸준히 치료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네. 이래서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몸이 가벼워졌고 내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진짜 건강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치료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 몸 좀 어떠십니까? 치료받으면서 네. 조금씩 이제 몸이 따뜻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 따뜻해지는 게 좀 느껴지시고. 네네. 처음에는 많이 차가웠잖아요, 네. 손발이. 맞아요. 네네. 요즘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져가지고 특히나 손끝이나 발끝 좀 더 차다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많이 없으시고요. 찬바람 불 때, 네. 뭐 그럴 때 누구나 느끼는 네. 그 정도인데 네. 한약 먹고 나면 좀 이렇게 기운 나면서 따뜻한 느낌? 따뜻한 그런 게 느낌 있어요. 드시고 네네. 좋습니다. 우선 환자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산후풍이랑 육아로 인한 근육통으로 치료를 받으러 오셨는데 저랑 같이 얘기를 해보고 문진을 하고 난 뒤에 수족냉증이랑 월경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걸 같이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증상과 체질이 달라서 꼼꼼하게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요. 문진을 통해 평소 불편한 점을 확인하고 진맥과 복진을 통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핀 뒤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은 원래 기존에 하던 산후풍에 대한 침 치료에 더해서 복부 쪽에 침과 뜸, 약침 치료를 더했는데 약침은 자악어 약침으로 자악어는 태반 성분을 말합니다. 태반 약침은 여성 질환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틀어진 골반을 교정하기 위해서 추나 치료를 같이 했고요. 복진이랑 맥진을 통해 가지고 환자분의 몸 상태를 조금 더 파악한 후에 옹경탕이라는 한약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옹경탕은 어혈과 혈어가 있을 때 쓰이는 약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침 치료로 몸의 순환을 촉진하고 태반 성분의 자학어 약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약침은 혈자리에 한약 성분을 주입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 건데요. 출산 후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기 위해 추나 치료를 시행합니다. 한의사가 직접 틀어진 몸의 균형을 맞춰주는 거지요. 이제 건강을 회복하니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통증 이런 거나 겨울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맨날 너무 추워 이렇게 했는데 진짜 막 살이 애리는 그 기분은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이렇게 가볍게 입고도 건강한 모습으로 애기랑 겨울에도 밖에서 뛰어다닐 수 있는 그게 어떤 날은 몸이 너무 무거워서 좀 쉬자 이럴 때도 있었는데 매일매일 그 활동하는 게 달라졌다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내고 있어요. 어디 갈 계획도 많이 잡게 되고 산책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생기가 생기고 에너지가 생기더라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수족냉증과 소화불량, 월경통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한의학적으로 살펴보자면 비주사말이라고 하여 비장이 사지 말단을 주관한다라고 봅니다. 비장은 소화기를 뜻하는데 즉 소화기가 약하게 되면 손발로 가는 혈액순환이 더뎌져서 수족냉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월경통은 어혈이 있다거나 혈액이 부족한 혈어 증상일 때 많이 발생하는데 손발로 가야 할 혈액이 복부에 뭉쳐서 어혈로 있거나 혈액이 부족해서 손발로 혈액이 못 간다면 수족냉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족냉증은 대부분 치료가 안 된다고 생각해 그저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창 시절부터 수족냉증과 수족다한증이 함께 있었다는 김나현 씨. 일상에서 겪어야 하는 불편함은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일단 환절기 되면 손발에 땀이 많이 차는데 이제 심하면 이렇게 손을 모으면 땀이 고여요. 그리고 이제 땀이 식으면 되게 손발이 차가워져서 이제 얼음도 들고 그랬었어요.
교과서에 필기를 하는데 손에 땀이나 종이가 들러붙어 찢어진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땀이 식으면서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어딜 가든 평소 손수건이나 방한용품을 꼭 챙겨 다녀야 했는데요. 일단은 그 얼음 들면 되게 발가락이 간지럽고 따끔따끔거리고 손에도 땀이 많으면 이제 책 넘길 때 이제 막 책이 손에 들러붙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 사람이랑 악수 같은 것도 잘 못하죠. 네. 저희가 만난 지는 9개월 만에 뵈어 딱 1년 전에 저희가 치료 시작했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좀 괜찮으셨을까요? 땀이 나기는 한데 네. 이제 그 옛날만큼 막 보일 만큼 나진 않아요. 좋습니다. 손이 찬 느낌은 좀 어떠신가요? 손발이 차다. 아직 완전히 겨울로 가는 단계라서 확실하게 네. 모르겠는데 네. 막 벌써부터 엄청 차가워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네. 없고. 한평생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증상들. 3개월의 집중 치료 후 일상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 수족냉증과 수족다한증이 같이 있었습니다. 수족냉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수족다한증의 경우 침 치료 시 환자분의 손발을 직접 만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손발에 땀이 나게 되는데 치료를 하면서 이 증상이 좋아지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의 경우도 처음 침 치료를 받을 때는 손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치료가 거의 완료될 시기에는 침 치료를 하고 난 후에도 손발에 땀이 난다거나 손발이 차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치료한 걸까요? 이 몸을 자세히 살펴보니 소화기가 약하고 월경통도 심한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과 뜸 치료를 하고 복부를 따뜻하게 하는 온찜질을 해줬습니다. 환자분의 약해진 소화기를 강화시켜주고 혈류순환을 개선시켜주기 위해 복부에 온찜질을 먼저 시행했고요. 복부와 손발에 있는 혈자리에 침을 놓으면서 마찬가지로 소화기를 강화시킬 수 있고 혈액순환을 시켜주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선정한 혈자리 중에서 삼음교라는 혈자리는 자궁질환이라든지 여성질환이 있으신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혈자리로 평소에 지압을 자주 해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생리통, 갱년기 등의 여성 질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주 지압해주면 좋겠죠? 나연 씨는 수족냉증이 호전되고 항상 들고 다니던 손수건과도 이별했답니다. 땀 안 나니까 그 처음에는 신기했죠. 이제 맨날 휴지나 수건으로 손 닦는 모습을 잘 안 보니까. 근데 이제 확실히 증상은 좋아지니까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은 치료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집에서는 팔다리를 좀 주물러 주시거나 그러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주시면 좋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면서 뭐 조깅 정도는 유산소 운동 같이 해주시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즐겨 마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강다희 씨는 차가운 음료를 최근 들어서야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지하철이나 밖에 나가면은 항상 에어컨 바람 없는 곳에 가가지고 구석탱이 가서 앉고 이제 그래서 항상 따뜻한 음료 항상 시키고 이제 가디건 아니면 겨울에 패딩 이런 거 챙기 다니면서 그 추위를 좀 대비하긴 했었고요. 그 손가락이 아무래도 공부하다 보면 차가워지는데 이게 아프면 너무 도저히 집중이 안 돼, 필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방한용품을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밖에 나갈 때는 두툼한 외투를 챙겨 다니는 건 일상이었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손발이 시릴 정도로 추위를 느껴 고통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증상은 공부에 집중하는 데도 방해가 됐죠. 그리고 수족냉증뿐 아니라 다른 건강상의 불편함도 컸다는데요. 이게 몸이 차다 보니까 소화불량 항상 달고 있었고 생리통도 너무 심했고요. 그다음에 그 찬 거나 기름진 거 먹으면 소화가 무조건 안 돼서 바로 그날
화장실 들락날락 해야 될 정도로 소화가 너무 안 됐었고 장이 트러블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거 수족냉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식은땀, 손끝에 식은땀 나고 아프기까지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좀 많이 나아요. 이렇게 불편한 점이 많았지만 바쁜 일상에 밀려 치료를 미뤄왔는데요. 복진을 해보니 복부가 꽉 막힌 어혈 증상으로 여러 문제가 생긴 걸 확인했습니다. 환자분이 처음 한의원에 내원하신 것은 손목 통증과 이명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하셨습니다. 이명을 치료하기 위해서 환자분에게 자세히 문진을 해보고 복진과 맥진을 해보니 수족냉증과 같이 소화불량과 월경통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혈을 해결해야 됩니다. 어혈은 피가 제대로 순환하지 못하고 특정 부위에 정체돼 뭉치는 상태를 말하는 건데요. 우선 복부와 손발에 있는 혈자리에 침 치료를 시행했으며 하복부에는 자악어 약침이라는 약침 시술을 같이 진행했습니다. 자악어는 태반 성분으로 여성 질환에 아주 효과적인 약침입니다. 그리고 계지복령안이라는 한약을 처방해 드렸는데 계지복령안은 어혈로 인한 월경통이 있으신 분들에게 1순위로 쓰이는 처방이며 그래서 어혈을 제거하고 몸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처방입니다.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치료에 집중했는데요. 치료할 때마다 복진과 맥진을 통해 어혈의 징후가 좋아지는지 확인하며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한약을 복용하고 보름 후에는 몸이 전반적으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셨고 한 달 후에는 월경통도 40% 정도 호전되셨습니다. 앞으로 치료를 계속 꾸준히 진행해가지고 올 겨울에는 수족냉증과 월경통으로 인한 큰 불편함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소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제 막 치료를 시작했는데도 증상이 하나둘 개선되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카페에 가서도 따뜻한 옷을 안 챙겨도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핫팩 이런 거 안 챙겨도 된다는 안심한 그런 게 좀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몸이 좋아졌으니까 이거 유지하면서 건강식품 많이 챙겨 먹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 제일 좋아하는 점 아무래도 몸이 따뜻해지면서 소화가 아무래도 제일 편해지다 보니까 먹는 거를 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손발이 차가웠다는 김지혜 씨. 20대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30대가 되면서 더 심해졌는데요. 겨울엔 수면 양말을 신지 않으면 힘들 정도였죠. 제가 아무래도 수족냉증이 되게 심한 편이다 보니까 추위를 워낙 많이 타서 핫팩이라든지 담요 같은 거를 잘 챙겨서 다니는 편이에요. 저도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평소에 다리가 되게 많이 붓고 그래서 종아리가 이제 뭐 일을 마치거나 집에 갈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이 부어 있어서 좀 많이 무거운 느낌이 드는 편이고 그거 외에 이제 소화불량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리통도 조금 심한 편입니다. 수족냉증은 스트레스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심장과 골격근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키는데요. 반대로 사지말단으로 가는 혈류량은 줄어 손발이 차갑게 되는 거죠. 그동안 컨디션은 좀 어떠셨어요?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많이 괜찮으셨어요? 네. 요새 소화는 좀 어떠세요? 소화도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요새 뭐 설사나 변비나 이런 변 이상은 조금 어떠신가요? 그런 거는 그런 지금은 것도 없으세요? 없어요. 네. 지금 보면은 이게 우리 신체 관련해서 일단 먼저 나온 거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자율신경계라고 해가지고 뭐 심장박동, 소화, 호흡 이런 우리 몸의 신진대사 기본적인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이제 자율신경계라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이제 만성 피로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한 신체 피로 정도가 우리가 이제 1점부터 5점까지 있다 치면은 4점 정도 많이 높게 나오신 편이거든요. 현재 식후 더부룩한 증상과 하지 부종은 일상생활이 편할 정도로 호전되었으며 수족냉증의 경우 아직 수면 양말을 신고 계시긴 하지만 처음보다는 반 이상 호전된 상태입니다. 대부분 수족냉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하복부에 냉한 증상이 또 많은 경우가 있어서 생리통이나 뭐 복통 아니면 생리 전후의 설사나
뭐 변비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두통이나 아까 환자분처럼 하지 부종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수족냉증은 혈액순환만 개선되면 좋아질 거로 생각하는데 이 다양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치료의 진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복부와 손발 혈자리의 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해결하면서 말초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치료를 시행했습니다. 치료 전 스트레스, 피로도 등이 안주와 자율신경계 나이가 38살로 나왔는데요. 치료 후 신체 피로도는 정상, 자율신경계는 건강 상태를 찾으면서 자율신경계 나이가 30살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수족냉증을 개선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사지말단, 손과 발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야 된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화 기능을 좋게 해서 혈당과 관련해서 피를 잘 보내게 한다던가 환자분처럼 스트레스에 의한 자율신경계 부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과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은데 단순히 혈액순환만 늘린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환자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생활습관 교정과 각각의 원인에 맞춘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진단도 도움이 되는데요. 기혈순환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해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공진단을 요즘에 좀 꾸준히 챙겨 먹게 되었는데 지금 먹고 있는 치료 한약 말고도 공진단도 혈액순환이나 이제 기력 보강에 좋다고 하셔서 먹어봤는데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을 할 때나 뭐 일상생활을 할 때도 좋아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서 가벼운 산책조차 쉽지 않았는데요. 증상이 개선되고 피로도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며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환이 안 돼서 다리가 많이 부었던 것도 예전보다는 한 반 정도? 네, 훨씬 좋아졌고 그래서 다리가 무거운 느낌도 많이 없어진 상태고 그다음에 수족냉증 같은 경우에도 예전보다는 손발 차가움이나 시림을 조금 덜 느끼게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치료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 또한 좀 그랬는데 확실히 이번에 치료를 받으면서 한의원에서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되게 느끼고 있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족냉증, 혹시 치료가 안 되는 증상이라 생각하고 참고 지내진 않으셨나요? 한의학에선 다양한 원인을 살펴보고 원인에 맞는 맞춤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지긋지긋한 수족냉증과 이별할 때입니다. 네, 일단 뭐 따뜻한 옷을 입거나 장갑을 끼는 것은 어느 정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초순환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꾸준하게 하시면서 심폐기능 향상과 또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족냉증의 경우에는 나는 원래 타고난 체질이 몸이 찬 체질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의 기능은 떨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수족냉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에 치료가 필요하고요. 수족냉증의 증상이나 다른 질환들이 같이 있다면 가까운 한의원으로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